현대인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엄청난 양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SNS 피드, 유튜브 자막, 업무 메일까지. 문제는 읽기는 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 기사 내용이 뭐였지? 분명 공부했는데 시험 보면 기억이 안 나. 책은 읽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어.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독서법과 공부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독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되 의심하지 않으면 읽지 않은 것과 같다.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훑는 것은 독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선생은 책을 읽을 때 반드시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저자에게 질문하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둘째,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기. 책 속 내용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찾아냈습니다. 셋째, 직접 써보기.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능동적 읽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는 이유는 수동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냥 흘려보내는 독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이 10권을 대충 읽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많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올해 목표 50권, 한 달에 5권은 읽어야지.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내용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선생은 중요한 책은 최소 3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읽기, 전체 흐름 파악. 두 번째 읽기, 중요한 부분 표시하고 메모. 세 번째 읽기,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 정리. 특히 고전이나 전문서적은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도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다르게 읽힙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이 10년 후에 갑자기 와닿는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독서 트렌드는 빠르게 많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방식은 느리게 깊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약용 선생의 공부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용이었습니다. 배움이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선생은 책에서 배운 내용을 반드시 현실에 적용했습니다. 농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의학서를 읽으면 직접 약을 처방해보고, 건축에 관한 글을 읽으면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유명한 수원 화성도 정약용 선생의 설계입니다. 책에서 배운 서양 건축 기술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현대 교육의 문제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12년 동안 수학을 배우지만 대부분은 실생활에서 수학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영어를 10년 넘게 배우지만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지식이 삶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서 뭐 했을 건가? 공부할 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십시오.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공부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문답식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혼자 책만 읽지 말고 누군가와 토론하라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도 선생은 지역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를, 어부에게는 물고기를, 장인에게는 기술을 물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의 경험이 만날 때 진짜 지식이 생깁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터디 그룹이나 독서 모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서 모임은 형식적입니다. 책 내용을 요약 발표하고 끝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 책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날카로운 질문과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공부가 깊어집니다. 선생은 아침에 배운 것을 저녁에 잊어버린다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학습 일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책의 핵심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 내일 더 공부할 주제. 이렇게 기록하면 지식이 체계화됩니다. 머릿속에 산재한 정보들이 하나의 구조로 정리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출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은 후 세 줄만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그 문장이 나에게 주는 의미. 내일부터 실천할 한 가지. 단 세 줄입니다. 하지만 이 세 줄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1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은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무너진다. 선생은 어려운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초 서적부터 정독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한자부터, 역사를 모르면 역사부터, 철학을 모르면 철학부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려 합니다. 파이썬 기초는 지루하니까 바로 AI 프로젝트를 하려 하고 회계 기초는 어려우니까 바로 재무제표 분석을 배우려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막힙니다. 정약용 선생은 40대에 유배를 갔지만 6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대표작들을 완성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초를 다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검증을 거듭했습니다. 빠른 성과를 원한다면 유튜브 요약본을 보십시오. 하지만 진짜 실력을 원한다면 기초부터 천천히 쌓아가십시오. 선생은 독서의 목적에 대해 명확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지식을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더 현명하게 살고 더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으로 무한 학습을 합니다. 책 읽고 강의 듣고 자격증 따고. 하지만 정작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날은 헛되이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책에서 배운 한 가지를 내일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읽었다면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소통에 관한 책을 읽었다면 내일 동료에게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쌓여서 삶을 바꿉니다. 정약용 선생의 독서법과 공부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질문하고 연결하고 정리하십시오. 많이 읽기보다 깊게 읽으십시오. 배운 것을 반드시 실생활에 적용하십시오. 혼자 공부하지 말고 토론하십시오. 매일 기록하십시오. 기초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책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서재에 쌓인 책들, 킨들에 담긴 파일들, 유튜브 저장 목록들이 먼지만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한 권만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깊게 그리고 실천하면서 1년 후 여러분은 50권을 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